송은재TV 시작합니다.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김만배입니다. 대장동의 주범 김만배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일찍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죄질이 심각하고 이 증거인멸과 도피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김석범 부장판사. 제가 어제 송은재TV를 통해서 정말 이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김석범 부장판사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였고 또 대선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이 부정선거입니다. 대선에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김석범 부장판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도 있고 혐의는 지금 배임, 증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런데 핵심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만배는 대장동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구속이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 두 번 구속이 돼서 이번에 세 번째 구속이 됩니다. 신앙림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또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 것,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부분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는데 1심,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이죠.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무죄로. 그게 재판 거래 아니었느냐. 이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를 한 것도 김만배다.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장동, 재판 거래, 많은 이런 비리 관련해서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구속이 된 만큼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고, 김만배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은 이제 자신의 측근인 김용에 이어서 이화영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도 구속이 되었다. 정진상 재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꼼짝없이 도망갈 구멍 없이 이제는 완전히 검찰의 수사에 이 또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서 포위됐다. 최악의 위기다 이재명으로서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신앙림입니다. 이번 신앙림과 김만배가 이 가짜뉴스로 구속이 되면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지난 대선 때 이 선거 공작입니다. 가짜뉴스로 이 선거 공작에 가담했던 그 많은 언론사들, MBC까지. 그 다음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의 선거 캠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걸 각 언론사에 퍼뜨렸다라는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이 대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한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림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석범 부장판사입니다. 정말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이런 대결단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탄핵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재명을 수사한 이 검사들을 국회의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사를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부르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청문회에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판검사를 지금 이렇게 탄핵하고 판검사를 국회에 부르겠다.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서
국회에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위헌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게 될 것이고요. 이재명 탄핵해야 될 검사, 판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탄핵해야 될 판검사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또 애완견이라고 욕을 해야 될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지난밤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은 또 한 번 결정적인 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정말 숨가쁘게 돌아간 것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이 당권 경쟁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나경원도 출마를 굳혔습니다. 나경원 이 3파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2파전이냐 한동훈 대세론이 유지가 되느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느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원희룡이 최근에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인사차, 보고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제 새벽부터 원희룡 출마가 거의 확정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19일 원희룡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또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이 잘 해보라,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눈 이 사실도 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희룡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 방문한 것, 이 부분도 어제 밝혀졌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이 친윤과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엊그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곧 대구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도 방문을 하고 경북도지사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대구가 가장 중요하죠. 이 당원들도 가장 많고 나경원도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굳혔다. 또 윤상현도 이제 출마를 굳혔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오는 것입니다. 원희룡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출마 쪽으로 결심을 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느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고 있는 한동훈으로서는 이제 출마를 앞두고 인사는 해야 하는데 한동훈도 급해졌던 것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친윤들의 핵심 이철규를 비롯해서 이제 이 원희룡 쪽으로 움직이자 나경원도 친윤 개파 정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출마를 굳히는 이런 쪽으로 갔고 어제 모두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라든지 대통령과 만났다. 이제 서로 이제 윤심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경원도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윤상현, 나경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또 한동훈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돌렸고 이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모두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금 친윤 의원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도 이 한동훈 쪽으로 와 있다가 지금 원희룡으로 가야 되느냐 애매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이라고 해도 지금 갈갈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지난 19일에 일어났고 어제 모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을 어제 밝히고 또 어제 새벽에 자신의 출마 소식을 알렸던 원희룡이 또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밝혔고 나경원도 출마를 굳히면서 이제 대구 경북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도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세론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이 과반 획득을 하는 것을 막고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더 큰 관심은 역시 윤심입니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총선이 지난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 그대로 당정 관계고 당이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이제 108명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 친윤 그룹도 이 뭐 이철규나 지금 몇몇이 뛰고 있지만 똘똘 뭐 친윤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윤심도 가장 중요하고 또 뭐 한동훈, 원희룡은 가장 뭐 유력한 이 차기 정권 재창출의 주인공들입니다. 대권 주자들이죠. 그런데 이 대권 주자들이 이번에 당대표를 놓고 바로 맞부딪혔다. 이래서 많은 주장들,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동훈과 원희룡이 이 문희조 심판까지를 놓고 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라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원희룡이 한동훈과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나경원, 윤상현이 다 출마를 하면 그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윤상현이 다 출마를 하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의 과반을 저지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후보들이 많은 것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특히 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 당정 관계죠. 그 다음 당을 뭉치게 하고 문희조 심판. 지금 저 민주당 이재명의 국회 독재입니다. 저걸 막아낼 수 있느냐? 누가 적임자냐? 그걸 가려내는 작업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것이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당 기간 논란은 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을 비롯해서 어떤 한 색깔로 완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정말 뭐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고 아름다운 화합을 해야 될 것이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